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국제결혼에 유독 발끈하는 미혼 여성들이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어떤 팸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블라에서 재밌는 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다니는 여성분인 것 같은데 제목 여기 걸핏하면 국제결혼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제목이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제결혼을 하면 러시아 쪽 여자들은 결혼 자체도 쉽지 않은 데다가 결혼하면 뚱뚱해지고 일본은 외벌이 해야 하고 동남아는 여자 부모님께 생활비 지원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 거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트 댓글로 한국은 세 개 다 합친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분이 글이 제일 추천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단점 다 모은 게 한국 여성과의 결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판 국제결혼론인 패스트포트 프로가 유행하더라고요. 크크크크크. 걔들은 남미, 북아프리카, 동남아를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미국판 베트남론이죠. 이제 미국 남성들 같은 경우도 뭐 팸이라든가 프리섹스, PC 등으로 이제 진절머리가 난 미국 남성들이 해외의 보수적인 국가의 여성들을 만나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떤 분 거 하나 제가 가져왔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선호하는 국가가 브라질, 그리고 그 밑에는 요거는 이제 콜롬비아, 요 제일 왼쪽은 도미니카 공화국 국기더라고요. 이분은 여기를 선호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스타트백인데 이제 아프리카는 아닌 걸로 이렇게 이분은 뭐 이렇게 올렸고, 근데 북아프리카 정도는 괜찮아요. 북아프리카 정도는. 그리고 이제 틱톡 이렇게 해놨고, 또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서구권 여성들은 전통적이지도 않고 여성적이지도 않다 이런 이제 또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분들이 선호하시는 여성상이 아마 오른쪽 좀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몸매가 장난 아닙니다. 몸매가 좀 약간 동남아 쪽 느낌인데 몸매는 거의 뭐 굉장하네요. 아마 이런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유럽 같은 경우도 이 흐름이 과거부터 뭐 베트남론 이렇게 부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유럽도 과거부터 있었대요. 소유럽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은 뭐 먼저 페미들이 한참 지랄발광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소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 여성들,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제 뭐 모로코라든가 알제리라든가 이런 여성들을 많이들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연애가 보편화되고 팸이라든가 PC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순응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보수적인 국가의 여성들을 만나겠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분은 미국 분인 것 같은데 흑인 남성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남아메리카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쪽을 먼저 선택하는 것 같고, 이제 서유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동유럽이라든가 북아프리카가 가까우니까 그쪽 여성들을 많이 찾는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잖아요. 동아시아니까 동남아시아 쪽으로 먼저 컨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지리적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연애하려고 하면 너무 거리가 멀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느낌이 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각 나라 여성들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흐름에 대해서 여성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뭐 도태남이니 루저니 그런 식으로 비아냥된다고 하는데 뭐 그런 비아냥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개가 지려도 귀찮은 거 않고 여성들이 그렇게 깽판을 치니까 남자들이 진절머리가 나서 본인 살 길 찾아간다고 하는데 왜 거기다 대고 이러쿵저러쿵 합니까? 본인들이 좋은 남성들 만나서 가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TV에 이효리가 나와서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럴 때마다 웃음벨이 터집니다. 젊을 때 애를 안 낳고 한참 젊음을 만끽하다가 뒤늦게 부랴부랴 애 가지려고 시도하면서 또 연예인들끼리도 30대 후반도 애기니 뭐니 하고 예전에 그 보아한테 36살이라고 하니까 애기네 했던 그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가지고 싶어 하면서 정작 비건은 계속하는 모순되는 모습을 보면서 대체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험관하기 임신마저 거듭 실패하는 데에 대한 충격을 외면하려는 건지 계속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상순만 불쌍하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효리 씨가 제가 보니까 1979년생이세요. 그러면 이분 제가 나이 생년월일을 보니까 오늘 날짜로 했을 때 만 44세예요. 그리고 201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늦게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2017년도에 이제 효리네 민박, 그때 이제 제주도에서 그때 아마 JTBC에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아이유가 찾아가가지고 이상순, 이효리한테 자녀 계획을 물어봤나 봐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 너무 늦어버렸죠. 늦어버렸고, 그리고 올해 이효리 씨가 했던 기사를 제가 가지고 보니까 이제 난임이라고 합니다. 난임을 고백을 했고, 임신 비법을 알려달라. 연예인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빨리 서둘렀으면 됐는데 지금 본인이 너무 좀 젊음을 만끽하느라고 늦어진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케이스가 계속 많이 늘어나는 게 여성분들이 좀 여기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어도 좀 임신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잘못 오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나이가 30대 늘어나면서 30대 이후로 한 살 한 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 임신 확률도 급속하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리고 자연 임신이라든가 시험관 아기를 한 이후에도 유산 확률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냐, 아니면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성교육 같은 거 요즘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런 교육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요초 카페 글 중에 한일 커플이 증가하니 한국남, 일본녀를 비하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라고 하셨는데, 요즘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국제 결혼을 하거나,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남자를 만나면 여성들한테 지금 잡혀 찍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보는데, 최근에 그 마마무의 하사가, 원래 여기가 전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 여성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연예인인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12살 연상 사업가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이제 그녀들이 화가 많이 났답니다. 하사한테. 왜 이렇게 나이 많은 남자랑 만나냐. 그렇게 하면서 또 최근에는 뭐 고소로 같은 것도 있었는가 보더라고요. 법적인 문제도 생기면서 지금 여성들이 하사에 대해서 뭐 공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국제 결혼한 남자 연예인은 송중기 씨가 대표적이죠. 이제 국제 결혼 이후에 악플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번에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끝나자마자 국제 결혼한다는 거를 알리고, 그 이후에 송중기 씨에 대한 여성들의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송혜교는 아직까지 혼자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본인들 인생이나 걱정하지 송혜교 인생을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송중기 씨에 대한 여론도 여성들 중심으로 안 좋아졌는데, 저번에 송중기 씨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조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연예인으로서 결혼을 한다는 거는 어떤 자기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족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결혼하면 그런 거는 있죠. 하지만 남자 연예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례적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송중기 씨가 국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영화 같은 거를 출연하면 아마 별점 테러를 당한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겪을 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송중기 씨가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정시로 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로. 그래서 공부도 잘했던 분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조금 느끼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최근에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여행 유튜버 중에 하여튼 C로 시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아마 지금 결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국제 커플이세요. 여행하다가
만난 여성하고 하여튼 뭐 지금 교제 중인 거나 결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인도 여행 중에서 조금 논란이 발생했어요. 이제 유튜버가 잘못한 거긴 한데, 거기서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언니들을, FM들을 끌어들이다가 지금 역풍을 맞았어요. 역풍을 맞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자표가 찍혀가지고 채널 신고 테러를 지금 현재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널 조회수를 보면 거의 죽어버렸거든요. 채널이 거의 뭐 박살이 나 있는 상태고 지금 계속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 나이 많이 드신 노처녀분들께서 이 국제결혼 그리고 나이가 많은 남자와 만나는 여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아마 이런 현상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거 무서워서 국제결혼 안 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제가 볼 때 인생이 더 중요하지. 결국 이들도 노처녀 히스테리에 그냥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면요. 남자의 가치는 만들어지고 여자의 가치는 타고납니다. 남자는 스스로의 가치를 만드느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직급도 가지려면 나이가 훌쩍 30대 중반이지요. 체력적으로도 아직 크게 차이가 안 나는 30대 중반은 그 남성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때입니다. 남자가 정점의 시간에 당연히 여자도 자신의 최고의 가치일 때 결혼에 나서야 그게 공정한 거래입니다. 여성의 최고 정점은 어릴수록 좋습니다. 30대 여성과 첫 결혼을 하려는 남자는 6번, 7번 주인이 바뀐 10만 킬로 탄 중고차를 신차 가격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의 정점을 느낀 남성이라면 당연히 여성에게 최고의 리즈 시절을 요구해야 합니다. 한국에는 그런 여자가 없으니 외국에서 그런 여자를 찾아야 합니다. 나의 할머니, 외할머니는 18살, 17살에 시집을 오셨고 내 어머니는 22살에 결혼하셔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조선이 4300여 년 전에 건국된 이래 여자 나이 33살이 결혼 정년기라는 희한한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가 찹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한번 리뷰해달라고 해가지고 봤던 영상 있잖아요. 그 이제 30쯤에 빚만 없어도 평균 이상이라는 영상을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본인들이 연애를 몇 번 했는가 그런 이야기도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통 5번 내외로 다들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조금 줄여서 말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무리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줄였다고 보는에도 불구하고 보통 5번, 뭐 많은 케이스는 거의 10번 정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10만 킬로 탄 중고차를 주인이 6번, 7번 바뀐 차를 신차 가격에 사는 거는 사실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남자의 가치는 35살, 한 38살 요때가 최고의 가치 같습니다.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 이때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가치의 남성들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여성을 만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0대 후반, 20대 중반 여성들을 만나는 게 어떻게 보면 매칭이 맞는 건데, 지금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 33살이 결혼 정년기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듣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정상화되어야죠. 네.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고인한테는 신뢰되지만 맥도날드 할머니를 부각시켜서 능력 있는 비혼 여성의 노년이 어떤 모습인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20대, 30대 젊은이들의 출산율도 혼인율도 올라갈 겁니다. 아울러 35세 이상 노산 가능한 여성은 강제로라도 불임수술을 해서 이상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차단해야 합니다 라고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일단 고인한테는 뭐 실례긴 합니다만은 능력 있는 비혼 여성의 어떤 사례, 대표 사례가 맥도날드 할머니죠.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 외대 나오셨고 그리고 외교부에 근무했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왕자를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결국은 안타깝게 지금 고인이 되신 케이스인데, 대한민국 여성들 중에 결혼 생각이 있으신 여성들은 좀 제발 빨리 결혼하고 좀 출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35 전에는 제가 볼 때 출산하는 게 맞아요. 35 이후부터는 확실히 리스크가 많이 올라가고 40대부터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40대가 넘어서는 저는 안 가지는 것이 맞지 않냐
가급적이면 35 이후로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여튼 40 이후로는 정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리고 그 어떤 리스크 부분이 본인이라든가 아이들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어차피 대한민국에 같이 있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에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하튼 빨리 결혼하고 빨리 출산하는 그런 문화로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